미사일 58발이 사우디를 덮쳤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는 31%만 잡았습니다. 석유 시설이 불탔고 왕세자가 경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스템이 배치된 직후 벌어진 일에 중동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58발 전멸, 요격률 100%. 미국 방산업체는 거짓 보고서로 방해하고 F-35 판매 취소까지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재고 있는 거 전부 보내라. 28년간 미국 무기만 믿었던 사우디 차관보의 충격적인 증언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리야드 상공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부해안 세계 최대 석유 처리 시설인 아브카이크 정유단지. 한밤중 새벽 2시 47분 후티 반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3발이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질러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하루 생산량 580만 배럴, 세계 석유 공급의 약 6%를 담당하는 그 시설이었습니다. 방공사령부 지하 벙커의 대형 스크린에 빨간 점 23개가 나타났습니다. 점들은 예멘 북부에서 출발해 사우디 영공을 향해 빠르게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벙커 안에는 패트리어트 PAC-3 운용팀 42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의 푸른 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짧은 보고, 음성만이 콘크리트 벽 사이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우디 국방부 무기도입심의국에서 28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칼리드 알파이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본명을 밝히면 제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에서 깨어 급히 방공사령부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실시간 상황을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가동됐다는 보고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제가 직접 도입을 승인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 미국이 만든 철벽 방패. 28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무기였습니다. 방공사령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지하 벙커에서 올라온 장교 한 명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패트리어트가 가동됐잖아. 가동은 됐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콘크리트 벽 사이로 커피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벙커 안은 비명에 가까운 보고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올려다본 순간 저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23발의 빨간 점 가운데 15개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8개는 여전히 화면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8개의 점이 목표 지점에 닿는 순간 화면 구석의 피해 상황 안에 빨간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아브카이크 3번 처리 시설 직격, 화재 발생, 아브카이크 7번 저장 탱크 관통, 폭발 확인, 아브카이크 송유관 연결부 파손, 누출 시작. 15발을 잡았지만 8발을 놓쳤습니다. 요격률 65%. 나머지 8발이 세계 최대 정유 시설의 심장을 관통한 겁니다. 나세르 중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방공사령관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거구인데 그날 밤 그의 넓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큰일이야.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야? 하루 생산량 280만 배럴이 중단됐어. 세계 공급량의 3%야. 유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폭등하고 있어. 복구에 최소 45일. 하루 손실이 3억 8천만 달러야. 제 손에 들려있던 서류 파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줍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억 8천만 달러. 하루에 45일이면 총 손실이 17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후티가 또 쏘면 어쩌겠습니까? 패트리어트가 또 놓치면 어쩌겠습니까? 석유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면 사우디 경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새벽 5시 왕세자로부터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리야드 왕궁 지하 2층 전략회의실. 저는 나세르 중장, 국방장관, 정보국장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은 넓었지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군화 소리가 울릴 때마다 긴장감이 더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불타는 아브카이크 정유 시설의 위성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지도자였지만 그날 새벽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턱이 굳어 있었고 양손이 테이블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23발이 날아왔다. 8발을 놓쳤다. 석유 시설이 불타고 있다. 그는 나세르 중장을 봤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이라고 했지. 내가 1세트에 6억 달러를 주고 산 게 이 결과야? 나세르 중장이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후티의 미사일이 예상보다 정밀해졌습니다. 이란에서 신형 유도 기술을 지원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왕세자의 손바닥이 대리석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쾅하는 소리에 물잔이 흔들렸습니다. 변명을 듣자고 새벽에 부른 게 아니야. 해결책을 말해. 왕세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칼리드, 당신은 28년간 무기 도입을 담당해왔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묻겠다. 패트리어트 말고 대안이 있어?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8년간 미국 무기만 다뤄왔습니다. 대안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무기가 곧 최고였으니까요. 전하, 미국의 패트리어트 최신형 PAC사 긴급 도입을 요청하겠습니다. 기간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했습니다. 최소 18개월입니다. 왕세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내려갔습니다. 화가 극에 달했을 때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18개월. 그 18개월 동안 후티가 가만히 기다려줄 것 같아. 내일이라도 또 23발이 날아오면 어쩌려고? 전하, 미국 무기가 가장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검증된 시스템이 오늘 밤 8발을 놓쳤잖아. 170억 달러가 날아갔어. 검증이 뭔 소용이야. 결과가 이런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세자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칼리드, 3개월을 줄게. 3개월 안에 대안을 찾아. 미국이든 러시아든 이스라엘이든 어디든 상관없어. 결과만 가져와. 3개월 안에 답을 못 찾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손바닥을 봤습니다. 땀에 젖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28년 커리어가 3개월 앞에 놓인 겁니다.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2년간 연수를 받았습니다. 영국 왕립국방대에서 석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서방 군사 교육의 정수를 배운 사람입니다. 돌아와서 국방부에 배치된 뒤로 28년간 무기 도입 심의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28년간 승인한 무기 계약 총액은 약 340억 달러입니다. 전투기, 전차, 미사일, 방공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미국 아니면 영국, 프랑스산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를 둔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는 미국산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걸프전에서 패트리어트가 스커드 미사일을 잡는 장면을 TV로 본 순간부터 저에게 방공 시스템이란 패트리어트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무기가 아니면 무기가 아니다. 이것이 제 28년의 신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조는 틀린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까지는요. 왕세자의 명령을 받은 다음 날, 저는 사무실에서 전 세계 방공 시스템 목록을 펼쳤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미국 사드, 이스라엘 아이언돔과 다비드 슬링, 러시아 S-400, 프랑스 아스터. 하나하나 납기와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패트리어트 PAC사는 최소 18개월. 사드는 정치적으로 복잡해서 사실상 도입 불가. 아이언돔은 단거리 전용이라 탄도미사일 요격에 부적합. S-400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선택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때 부하 직원 야세르 소령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장교였는데 영국에서 군사공학을 전공한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차관보님, 검토 대상 목록에 하나 더 올렸습니다. 뭔데? 한국, 천궁이라는 중거리 방공 시스템입니다. 공식 명칭은 KMSAM이고 수출명은 철매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야세르를 봤습니다. 한국, 야세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솔직히 진지하게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삼성 휴대폰, 현대 자동차, 드라마, K-팝, 화장품. 그 정도였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나라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야세르, 한국이 방공 시스템을 만들어? 네, 자체 개발입니다.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실전 기록은? 그 부분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나중에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실상 관심 없다는 뜻이었죠. 야세르, 고맙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건 검증된 시스템이야.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 한국이 그걸 갖고 있진 않잖아. 야세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임스 맥클로린. 미국 최대 방산업체 중동 담당 수석 부사장이었습니다. 사우디에 주재한 지 15년이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180cm가 넘는 큰 키에 항상 맞춤 양복을 입고 다녔고 손목에는 스위스 명품 시계가 반짝거렸습니다. 금발을 깔끔하게 뒤로 넘긴 머리, 항상 웃고 있는 파란 눈. 처음 보면 친절한 사업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15년간 봐왔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산기입니다. 맥클로린의 웃음은 언제나 이익을 향해 있었습니다. 칼리드, 어젯밤 일은 정말 안타깝네. 석유시설 피해가 크다며? 그는 제 사무실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강하게 풍겼습니다. 마치 자기 사무실인 것처럼 편안한 자세였습니다. 맥클로린, 패트리어트가 23발 중 8발을 놓쳤어. 왕세자가 분노하고 있어. 맥클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 진정한 유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PAC-3는 원래 탄도미사일보다 항공기 요격에 최적화된 버전이야. 지금 사우디에 있는 건 구형이거든. PAC-4를 넣으면 완전히 달라져. 요격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갈 거야. 납기는? 맥클로린이 손가락으로 턱을 쓸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18개월. 하지만 내가 워싱턴 본사의 이야기에서 빨리 해볼게. 12개월로 줄일 수 있을지도 몰라. 왕세자가 3개월이라고 했어. 맥클로린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3개월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칼리드. 그건 당신도 알잖아. 방공 시스템이 빵 만드는 거 아니야. 설계, 생산, 수송, 설치, 테스트, 인원훈련까지. 18개월도 빡빡한 일정이야. 왕세자는 기다려주지 않을 거야. 맥클로린이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칼리드, 우리가 15년을 함께 일해왔잖아. 내가 방법을 찾을게. 일단은 왕세자한테 PAC-4 도입 계획을 보고해. 시간을 벌어. 그 사이에 내가 워싱턴을 설득할게. 저는 맥클로린을 바라봤습니다. 15년간 온 얼굴이었습니다. 함께 골프도 치고 가족끼리 저녁도 먹고 그의 딸 결혼식에도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8발을 놓쳐서 170억 달러가 날아갔는데 이 사람은 사과 한마디 없이 다음 계약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맥클로린이 나간 뒤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창으로 들어와 서류 더미 위에 주황색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세르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차관보님, 맥클로린 부사장이 방금 복도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통화? 야세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눈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본사에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급하니까 PAC-4 가격을 15% 올려도 먹힐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다른데 눈을 돌리지 못하게 납기를 더 당기는 척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등이 차가운 가죽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15%를 올려도 먹힌다고? 사우디가 급하니까요. 맥클로린은 우리의 위기를 비즈니스 찬스로 보고 있는 겁니다. 28년간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트너는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호구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석유 시설이 불타는 그 순간에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야세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아까 드린 한국 시스템 서류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석양이 사막 위에 붉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국은 우리 위기를 이용해서 가격을 올리진 않을 겁니다. 저는 책상 구석에 놓아뒀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의 궁전이라는 뜻이라고 야세르가 설명했습니다. 하늘의 궁전. 이름은 거창하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은 진지하게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보름 동안 저는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과 접촉했습니다. 결과는 한결같았습니다. 미국 PAC사는 18개월, 프랑스 아스터 30은 24개월, 이스라엘 다비드 슬링은 정치적 이유로 판매 불가, 러시아 S400은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한은 이미 절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왕세자는 매주 진행 상황을 물었고, 저는 매번 검토 중입니다라는 같은 대답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후티는 2번 더 공격했습니다. 소규모 공격이었지만 패트리어트는 또 일부를 놓쳤습니다. 미사일 5발 중 1발이 제다 공항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국제항공편이 48시간 동안 결항됐습니다. 왕세자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야세르가 제출한 한국 시스템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 40개 표적, 탐지 거리 480km, 최대 요격 고도 40km, 재장전 시간 28분, 단일 표적 요격 확률 97% 이상. 저는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동시 교전 40개, 패트리어트 PAC3가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표적은 최대 9개였습니다. 40개라면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재장전 28분, 패트리어트의 재장전 시간은 3시간 반이었습니다. 28분이면 6배 이상 빠른 겁니다. 탐지 거리 480km, 패트리어트의 탐지 거리보다 월등히 넓었습니다. 저는 야세르를 불렀습니다. 이 숫자가 진짜야? 카탈로그 스펙입니다만 한국 측은 실전 데이터 기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전? 한국이 어디서 실전을 해봤어? 야세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관보님, 한국 방산 대표단을 초청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왕세자에게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보고를 하려면 형식적으로라도 만나야 했습니다. 좋아. 초청해. 단, 기대는 하지 마. 일주일 뒤, 한국 방산 대표단이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마중을 나간 야세르에게 물었습니다. 몇 명이 왔어? 야세르가 살짝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6명입니다. 6명.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가 사우디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올 때는 보통 35명이 옵니다. 엔지니어, 마케팅, 법무, 보안, 프로토콜 담당까지 대형 버스 한 대가 가득 찰 인원입니다. 그런데 6명이라니. 저는 차를 타고 국방부 청사 프레젠테이션 룸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업체가 올 때는 대형 회의실을 쓰지만 6명이면 소회의실이면 충분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룸에 들어서자 한국 대표단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6명. 정말 6명뿐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미국 업체 사람들처럼 맞춤 양복은 아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장비도 소박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나 홀로그램 장비 대신 노트북 2대와 태블릿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미국 업체는 항상 최신 프로젝터와 3D 시뮬레이션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한 번은 VR 헤드셋까지 가져와서 패트리어트 요격 장면을 가상 체험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화려함에 비하면 이 6명의 준비물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규모부터 다르군. 작은 나라답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표단 단장이 일어섰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영어가 유창했지만 미국식 과장된 제스처는 없었습니다. 노트북에서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복잡한 그래픽 대신 깔끔한 표 하나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천궁 2 시스템의 핵심 성능 지표였습니다. 단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궁 2의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는 반경 480km 내 모든 비행체를 동시 추적합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40개의 표적을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일부러 무심한 척했습니다. 동시 교전 40개라는 수치가 실전에서 검증된 겁니까? 아니면 시뮬레이션 결과입니까? 단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바꿨습니다. 실전 데이터 기반입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배치된 발사대 사진이었습니다. 위장 도색이 되어 있었고 배경에 야자수가 보였습니다. 분명히 중동 어딘가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단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UAE 방공사령부 배치 현황. 저는 사진을 보는 순간 펜을 돌리는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UAE에 배치된 천궁입니까?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AE가 이미 천궁을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약간 몸을 일으켰습니다. 등이 의자 등받이에서 떨어졌습니다. UAE가 언제? 정확한 시기는 보안 사항입니다만 이미 실전 운용 중이며 실전 요격 기록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야세르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야세르를 봤습니다. UAE는 사우디의 이웃 나라입니다. 같은 걸프 지역에 있고 같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같은 후티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그 UAE가 미국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한국 시스템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실전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린 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전 요격 기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입니까? 단장이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UAE 방공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차관보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한국 대표단이 남기고 간 기술 사양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막 위에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UAE 국방부에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시드 소장. 예전에 합동훈련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라시드, 나야. 칼리드. 하나만 물어보자. 라시드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칼리드. 오랜만이군. 무슨 일이야? 한국 방공 시스템. 천궁이라는 거. 너희가 도입한 거 맞아? 전화 너머로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맞아. 실전에서 써봤어? 다시 침묵. 이번에는 5초였습니다. 칼리드.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야. 직접 와. 아부다비로. 그러면 내가 전부 보여줄게. 뭘 보여줄 건데? 라시드가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와서 보면 알아. 한 가지만 말해줄게.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나처럼. 무슨 뜻이야? 한국 무기를 처음 봤을 때 나도 콧방귀를 꼈거든. 지금은 매일 감사하고 있어. 전화가 끊어진 뒤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라시드는 저보다 더한 미국 무기 신봉자였습니다. 미국 군사 교육만 3번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국 무기에 매일 감사하고 있다니. 저는 책상 위에 천궁 사양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하게요. 동시 교전 40개. 탐지 거리 480km. 재장전 28분. 이 숫자들이 진짜라면 이건 단순히 패트리어트의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넘어서는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좋아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드라마와 화장품으로 유명한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만이 지배하는 방공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시드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야세르에게 말했습니다. 아부다비행 비행기를 잡아. 이틀 일정으로. 한국 시스템 확인이십니까? 그래. 내 눈으로 직접 볼 거야.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야세르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 비슷한 것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을 박아뒀습니다. 기대하지 마. UAE가 뭘 보여주든 내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면 검토 끝이야. 알겠습니다, 차관보님.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하늘의 궁전이라는 이름. 솔직히 아직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8년 커리어가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3개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 무기만이 답이라고 28년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은 납기를 18개월이나 지연시키고 우리 위기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아부다비까지 비행시간은 약 1시간 반이었습니다. 전용기 안에서 저는 천공 기술 사양서를 다시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야세르가 옆자리에서 추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양서의 숫자를 보면서도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야세르, 한국 방위 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야? 야세르가 태블릿을 뒤적였습니다.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입니다. 최근 5년간 수출이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9위?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국이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이라고?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를 파는 나라가 주요 수출 품목이 뭔데? K9 자주포가 가장 유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인도, 이집트, 터키까지 도입했습니다. FA-50 경공격기도 동남아 시장을 거의 장악했고 KF-21 전투기는 4.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페르시아만의 파란 바다가 보였습니다. 28년간 무기 시장을 봐왔다고 자부했는데 한국이 세계 9위 수출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만 바라보느라 시야가 좁아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방공 시스템은 달라. 자주포나 전투기를 잘 만든다고 방공 시스템까지 잘 만드는 건 아니야. 저는 여전히 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라시드 소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깔끔하게 다듬은 턱 수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군용 차량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오랜만이야. 라시드, 바쁜데 고맙다. 바쁘긴. 내가 초대한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 오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확신하거든.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생각이 바뀌다니. 28년간 쌓아온 확신이 하루 만에 바뀔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량은 아부다비 남쪽으로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군사기지가 나타났습니다. 이중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입구에서 3차례 신분 확인을 거쳤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사막 위에 발사대 4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위장 도색이 되어 있었고 각 발사대에는 미사일 8발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발사대 옆에는 컨테이너형 지휘 통제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며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말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패트리어트 발사대와 비교하면 크기가 작았습니다. 미국 무기 특유의 묵직한 위압감이 없었습니다. 좀 작은데? 라시드가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에 그렇게 말했어. 크기로 판단하지 마. 안을 봐. 라시드가 지휘 통제소로 안내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 6대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콘솔 앞에 운용병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4명?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 하나를 운용하려면 최소 12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4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운용 인원이 4명이야? 라시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거든. 레이더 추적, 위협 분석, 표적 분배, 발사 순서까지 전부 컴퓨터가 처리해. 사람은 최종 발사 승인만 내리면 돼.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야.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UAE 영공이 반경 480km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 남부 해안, 오만만까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 위로 민간 항공기의 녹색 점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란 쪽 해안까지 잡히네. 당연하지. 480km면 이란 남부 발사대까지 커버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부터 추적이 시작돼. 패트리어트의 탐지 거리보다 넓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수치와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지 거리가 넓다고 성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요격 능력이었습니다. 라시드, 이건 카탈로그에서도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보고 싶은 건 실전 데이터야. 진짜 써봤다며? 라시드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가 운용병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교전 기록 아카이브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3개월 전에 후티가 아부다비를 향해 미사일 36발을 쐈어. 새벽 3시에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를 노린 기습이었지. 저는 의자에 앉으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에 교전 기록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멘 북부에서 36개의 빨간 점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점들은 빠르게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질러 UAE를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가 먼저 반응했어. 탐지는 했지만 36발을 동시에 처리하기엔 무리였어. 패트리어트 2포대가 동시 교전할 수 있는 표적은 최대 18개야. 나머지 18발은 패트리어트의 처리 범위를 초과한 거지. 화면에서 녹색 선이 패트리어트 포대에서 빨간 점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18발이 요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8발은 그대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에 파란색 원이 나타났습니다. 천궁 포대의 교전 범위였습니다. 파란 원 안에 들어온 빨간 점 18개를 향해 파란 선들이 동시에 뻗어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8개의 파란 선이 거의 동시에 발사되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시간 표시를 보니 첫 발사부터 마지막 발사까지 걸린 시간이 4.2초였습니다. 4초 만에 18발의 요격 미사일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8초 뒤 18개의 빨간 점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입이 벌어진 걸 느꼈습니다. 다치지 않았습니다. 36발 전멸이야? 라시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트리어트가 18발, 천궁이 18발, 합쳐서 36발 전부 요격. 요격률 100%. 단 한 발도 우리 영토에 닿지 않았어. 하지만 핵심은 이거야. 라시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패트리어트가 18발을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47초야. 그런데 천궁이 18발을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12초야. 12초에 18발을 전부 잡은 거야. 12초에 18발.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패트리어트는 18발에 47초, 천궁은 18발에 12초, 거의 4배 빠른 겁니다. 같은 수의 미사일을 상대하면서 속도가 4배나 차이 난다는 건 단순히 조금 나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라시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날 공격 45분 뒤에 후티가 2차 공격을 했어. 추가로 14발을 쐈어. 패트리어트가 재장전을 끝내지 못한 타이밍을 노린 거야. 저는 긴장했습니다. 45분이면 패트리어트의 재장전 시간에 한참 못 미칩니다. 패트리어트는 재장전 중이었어. 대응 못했지. 그럼 14발이 그대로 들어온 거야? 라시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궁이 전부 잡았어. 14발 전멸. 재장전이 끝나 있었거든. 제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장전이 끝나 있었다고? 45분 만에? 라시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궁의 재장전 시간은 28분이야. 1차 교전이 끝나고 28분 만에 완전 전투 태세로 복귀했어. 그래서 2차 공격도 막을 수 있었던 거야. 패트리어트였으면 14발이 전부 뚫렸어.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등이 차가운 금속에 닿았습니다. 36발 플러스 14발. 총 50발. 요격률 100%. 그중 천궁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만 32발. 이건 카탈로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전 데이터였습니다. 실제 미사일이 날아오고, 실제 요격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단 한 발도 뚫리지 않은 기록이었습니다. 라시드, 이 데이터 진짜지? 라시드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칼리드,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이건 우리 국가 안보야. 장난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나 더 보여줄 게 있어. 나가자. 라시드가 기지 동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콘크리트 벙커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에어컨이 켜진 서늘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UAE 전역의 방공망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UAE 통합방공사령부야. 패트리어트와 천궁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패트리어트의 교전 범위가 녹색 원으로, 천궁의 교전 범위가 파란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두 원이 겹치는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최적의 시스템이 선택되어 교전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두 시스템이 연동돼 완벽하게 한국 기술자들이 인터페이스를 맞춰놨어.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잡은 표적을 천궁이 넘겨받을 수도 있고 그 반대도 돼.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여.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무기와 한국 무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미국 시스템과 연동이 되려면 미국 측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미국도 한국 시스템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이 연동을 승인했어?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 하지만 천궁의 실전 데이터를 보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어. 미국도 인정한 거야. 이 시스템이 자기들 기지를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미국도 인정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시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칼리드. 그리고 가격 이야기를 안 했지. 패트리어트 한 세트에 얼마 줬어? 6억 달러. 천궁은 한 세트에 2억 5천만 달러야. 성능은 이쪽이 나은데 가격은 절반도 안 돼. 저는 차에 올라타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차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모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야세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보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 위로 지는 해가 하늘을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야세르, 내가 28년간 뭘 보고 있었던 거지? 아부다비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UAE에서 확인한 실전 데이터를 정리한 보고서였습니다. 이걸 왕세자에게 올리면 한국 시스템 검토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올리기도 전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오전 10시 국방장관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칼리드 차관보님, 장관님께서 긴급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습니까? 국방장관 집무실에 들어서자 장관 옆에 맥클로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맥클로린이 왜 여기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맥클로린이 활짝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칼리드, 안녕. 아부다비 잘 다녀왔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부다비 방문은 비공식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맥클로린이 알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왕족이었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칼리드, 맥클로린 부사장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 들어봐. 맥클로린이 가죽 서류 가방에서 바인더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기밀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워싱턴 본사의 방공 시스템 분석팀에 의뢰해서 한국 천궁 시스템의 정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맥클로린이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그래프와 표가 가득한 문서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궁은 사우디의 방공 환경에 부적합합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맥클로린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천궁은 고온 사막 환경에서 레이더 성능이 최대 30% 저하됩니다. 한국은 온대 기후 국가입니다. 50도가 넘는 사우디 사막에서 테스트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천궁의 요격 미사일 탄두는 이란 신형 탄도 미사일의 기동 탄두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기동 탄두는 종말 단계에서 궤적을 바꾸는데 천궁의 추적 알고리즘이 이걸 따라잡지 못합니다. 셋째, 유지 보수 문제입니다. 한국은 사우디의 상주 정비팀을 유지할 인프라가 없습니다. 고장나면 부품을 한국에서 공수해야 하는데 최소 2주가 걸립니다. 전시의 2주는 치명적입니다. 맥클로린이 바인더를 국방장관 앞에 밀었습니다. 장관님, 사우디의 안보는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에 맡길 수 없습니다. 패트리어트 PAC사는 45개국에서 운용 중이고 실전 요격 기록이 2,000건 이상입니다. 천궁은 수출 실적도 미미하고 실전 기록도 제한적입니다. 국방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칼리드, 이 분석에 대해 뭐라고 하겠나? 저는 맥클로린을 봤습니다. 그의 파란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신감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사우디에서 장사를 해온 노련한 세일즈맨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아부다비에서 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50발 전멸, 12초 만에 18발 요격, 재장전 28분. 이 데이터가 눈앞에서 재생되는 걸 직접 봤습니다. 장관님, 이 분석 보고서의 출처가 어딥니까? 맥클로린이 대답했습니다. 미국 본사 방공 시스템 분석팀이야. 세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지. 세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패트리어트를 만든 회사 소속이죠. 맥클로린의 웃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야? 경쟁 제품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경쟁사가 작성했습니다. 이건 삼성 휴대폰 성능 평가를 애플에 맡긴 것과 같은 겁니다.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방장관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맥클로린과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맥클로린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내려갔습니다. 칼리드, 나는 15년 동안 사우디의 안보를 위해 일해왔어. 지금 내 전문성을 의심하는 거야? 저는 맥클로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전문성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관계를 지적하는 겁니다. 맥클로린 부사장, 사우디가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면 비사는 6억 달러짜리 계약을 잃게 됩니다. 당신이 한국 시스템에 대해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회의실에 냉기가 돌았습니다. 국방장관이 손을 들어 우리를 멈췄습니다. 둘 다 그만. 칼리드, 한국 시스템에 대한 내 평가를 별도로 보고해라. 양쪽 의견을 다 듣고 판단하겠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맥클로린이 뒤따라왔습니다. 복도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악력이 셌습니다. 칼리드, 잠깐. 저는 멈춰 섰습니다. 맥클로린의 얼굴에서 평소에 세련된 미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사우디가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면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F-35 판매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 한국 무기를 들여오면 미국 의회에서 F-35 판매를 막을 수 있어. 당신들이 원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못 받게 되는 거야. 저는 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건 협박입니까, 맥클로린? 충고야. 오래된 친구로서 하는 충고. 그의 눈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15년간 함께 골프를 치고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딸 결혼식에까지 갔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맥클로린에게 저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고객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계약서에 서명하는 손이었습니다. 맥클로린, 15년 동안 고마웠어. 하지만 내 나라의 하늘은 우정으로 지키는 게 아니야. 맥클로린의 입술이 일치선으로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좁아졌습니다. 후회할 거야, 칼리드.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그는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우리 석유 시설이 불타는 순간에 가격을 올리고 우리가 대안을 찾으려 하자 협박을 하는 사람이 파트너라고? 이런 게 동맹입니까?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야세르를 불렀습니다. 야세르, 맥클로린이 제출한 분석 보고서 있지. 그 안에 있는 수치를 전부 독립적으로 검증해. 특히 고온 환경 성능 저하 30%라는 주장. 한국 측의 사우디 환경에서의 실험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맥클로린이 아부다비 방문 일정을 알고 있었어. 내 비공식 일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확인해. 야세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관보님, 설마 우리 내부에 정보가 새고 있는 겁니까? 모르겠어. 확인해. 이틀 뒤, 야세르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맥클로린의 보고서에 있는 고온 성능 저하 30%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한국 측은 UAE 사막에서 실시한 고온 환경 시험 데이터를 보내왔는데 50도 이상에서도 레이더 성능 저하가 5% 미만이었습니다. 맥클로린의 보고서는 수치를 6배 과장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기동탄두 대응 불가라는 주장도 거짓이었습니다. 천궁2의 요격 미사일에는 적외선 종말 유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기동탄두가 궤적을 바꿔도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이 기능은 이미 시험에서 검증된 것이었습니다. 셋째, 제 아부다비 방문 일정은 국방부 내부 서버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맥클로린이 국방부 내부의 정보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맥클로린은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한국 시스템의 도입을 막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한 겁니다. 우리 국가의 안보에 관한 의사결정에 거짓 정보를 흘린 겁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맥클로린의 공작과 싸우는 사이 후티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돌아온 지 열흘 뒤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향해 역대 최대 규모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새벽 1시 38분. 예멘 북부 사하다주에서 탄도미사일 18발과 순항미사일 8발, 자폭 드론 16대가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총 42발의 비행체가 사우디 영공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세 곳이었습니다. 동부 해안의 라스타누라 석유 수출 터미널, 리야드 인근의 킹 살만 공군기지, 그리고 제다 경제특구. 저는 방공사령부 지하 벙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42개의 빨간 점이 나타났습니다. 벙커 안이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나세르 중장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교전 시작. 운용팀의 목소리가 벙커 안에 울렸습니다. 패트리어트 6포대가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녹색 선이 빨간 점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라스타누라 방향 탄도미사일 6발 요격 시도, 4발 요격 확인, 2발 요격 실패. 요격 실패라는 단어가 벙커 안을 때렸습니다. 킹 살만 기지 방향 탄도미사일 8발 요격 시도, 5발 요격 확인, 3발 요격 실패. 나세르 중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다 방향 순항미사일 8발 접근, 패트리어트 교전 중, 4발 요격 확인, 4발 요격 실패. 자폭 드론 16대 접근 중, 패트리어트 대응 불가. 드론은 패트리어트의 교전 범위 바뀝니다. 교전 범위 바뀌라니. 패트리어트는 원래 적어도 소형 드론에 대한 요격 능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미사일은 잡을 수 있지만 작고 느린 드론을 상대하기엔 설계 자체가 맞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탄도미사일 18발 중 9발 요격, 9발 요격 실패. 순항미사일 8발 중 4발 요격, 4발 요격 실패. 자폭 드론 16대는 요격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42발 중 요격 성공은 13발. 요격률 31%. 나머지 29발이 사우디 영토에 떨어졌습니다. 라스타누라 석유 터미널에 탄도미사일 2발이 직격했습니다. 석유 저장 탱크 3기가 폭발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페르시아만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킹 살만 공군기지 활주로에 탄도미사일 2발이 떨어졌습니다. 활주로가 파괴됐고 경납고 하나가 불탔습니다. 제다 경제 특구의 순항미사일 4발이 떨어졌습니다. 산업단지 건물 3동이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새벽이라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자폭 드론 12대가 추가로 곳곳에 떨어지며 소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벙커 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고 보고 음성이 겹쳐 들렸습니다. 나세르 중장이 주먹으로 콘솔을 내리쳤습니다. 쾅하는 소리에 주변 장교들이 움찔했습니다. 새벽 4시 왕세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나세르 중장이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왕세자의 목소리가 벙커 안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패트리어트가 31%야. 내가 세트당 6억 달러를 주고 산 무기가 31%야. 42발 중 29발을 놓쳤어. 석유 터미널이 불타고 공군기지 활주로가 부서지고 드론 한 대도 못 잡았어. 이게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이야? 나세르 중장이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후티의 공격 전술이 진화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섞어보내는 복합 공격입니다. 패트리어트는 단일 유형 위협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복합 공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6억 달러짜리 무기의 한계를 내가 감수해야 하나. 왕세자의 목소리가 칼날 같았습니다. 칼리드. 전하, 한국 시스템이 이 상황에서 쓸 수 있어? 저는 아부다비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36발 전멸, 12초에 18발 요격, 드론까지 포함한 다중 위협 동시 대응 능력. 가능합니다, 전하. 천궁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을 동시에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습니다. 다기능 레이더가 표적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해서 최적의 요격 방법을 선택합니다. 얼마나 빨리 배치할 수 있어? 한국 측 제안서에는 긴급 배치 시 1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일. 진짜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UAE 사례로 볼 때 가능합니다. 전하. 시스템이 모듈형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컨테이너 단위로 수송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면 바로 가동됩니다.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왕세자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칼리드, 도입해. 지금 당장. 전하. 그런데 맥클로린 부사장이 국방장관님께 한국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F-35 판매가 막힐 수 있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왕세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분노를 눌러 담은 목소리였습니다.
미국 업체가 우리 무기 도입에 간섭해. 우리가 미국 식민지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칼리드, 내 명령이야. 한국 시스템을 긴급 도입해. F-35건은 내가 직접 미국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맥클로린이란 사람의 보고서 내용을 독립적으로 검증해서 결과를 보고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 벙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세르 중장이 저를 봤습니다. 왕세자가 뭐라고 하셨어? 한국 시스템 긴급 도입을 명령하셨습니다. 나세르 중장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는 한숨이었습니다. 칼리드, 진짜 되는 거야? 14일 만에?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되게 만들어야죠. 한국 측에 긴급 연락을 넣은 것이 새벽 6시. 한국 방산 대표단장과 화상 통화를 한 것이 아침 8시. 그리고 한국 배치팀이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것이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연락을 넣은 지 17시간 만에 배치팀이 출발한 겁니다. 저는 그 속도에 처음으로 진짜 놀랐습니다. 미국에 긴급 요청을 넣으면 서류 검토만 2주가 걸립니다. 미 국방부 승인, 의회 통보, 수출 허가, 보안 심사. 절차가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7시간 만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틀 뒤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대한항공 화물기 한 대가 내렸습니다. 뒤이어 군용 수송기 2대가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화물기에서 내려진 것은 표준 해상 컨테이너 크기의 모듈들이었습니다. 발사대 모듈, 레이더 모듈, 지휘 통제 모듈, 전력 공급 모듈. 전부 컨테이너 사이즈로 규격화되어 있었습니다. 트레일러에 실으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배치팀은 38명이었습니다. 38명.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패트리어트 한 포대를 설치할 때 파견하는 인원은 약 200명입니다. 엔지니어, 기술자, 보안 요원, 통역, 프로토콜 담당까지. 대형 버스 5대 분량입니다. 설치 기간도 최소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38명으로 14일 만에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배치팀장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이 명확했습니다. 악수할 때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잡혀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장비를 만지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배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치 팀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간트 차트가 떠올랐습니다. 14일이 시간 단위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1일차부터 3일차까지 장비 수송 및 현장 도착, 4일차부터 7일차까지 모듈 조립 및 시스템 연결, 8일차부터 10일차까지 레이더 보정 및 소프트웨어 세팅, 11일차부터 12일차까지 시스템 통합 시험, 13일차부터 14일차까지 실사격 시험 및 최종 인수. 야세르가 옆에서 간트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운용 인력 교육은 어디 있습니까? 사우디 군이 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는데 교육 기간이 빠져 있습니다. 배치 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육은 이미 끝났습니다.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비가 어제 도착했는데 교육이 끝났다니요? 연락을 받은 당일부터 서울에서 시뮬레이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방공사령부에서 파견한 운용병 16명이 이미 한국에서 기초 교육을 마쳤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태블릿으로 이론 교육을 받았고 도착 직후 시뮬레이터에서 48시간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시스템이 도착하면 바로 실습으로 전환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교육을 시작했다고? 도착하기도 전에 시뮬레이터 훈련을 끝냈다고? 패트리어트 운용병 교육은 미국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영어 교육 포함하면 8개월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비행기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며칠 만에 기초 교육을 끝낸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배치 팀장이 말했습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아랍어로 현지화되어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기반이고 조작이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영어 매뉴얼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에 뜨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저는 맥클로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운용 매뉴얼은 영어로 3,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사우디 운용병들이 그걸 이해하려면 우선 영어부터 배워야 합니다. 미국은 그 과정 자체가 수익이었습니다. 교육비, 통역비, 파견비, 전부 돈이었습니다. 한국은 아랍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와서
교육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인 겁니다. 이건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리야드 남쪽 사막의 배치 현장에는 한국팀 38명이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 한낮에도 작업복을 입고 모듈을 조립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사우디에 오면 5성급 호텔에 묵습니다. 전용 차량을 타고 에어컨이 완비된 작업장에서 일합니다. 40도가 넘으면 작업을 중단합니다. 주말에는 쉽니다. 한국팀은 현장 옆 컨테이너 숙소에서 잤습니다. 에어컨은 있었지만 호텔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매일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주말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탔는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야세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팀 야간 작업 시간을 확인했는데요. 어젯밤에도 새벽 2시까지 레이더 보정 작업을 했습니다. 새벽 2시, 열사병 걱정은 안 되나? 팀장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납기를 어기는 게 더 걱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납기를 어기는 게 더 걱정이라니. 미국 업체가 사우디에서 18개월 납기를 약속하고도 지연시키며 가격을 올리려 하는 모습과 한국팀이 50도, 사막에서 새벽 2시까지 일하며 14일 납기를 맞추려는 모습. 이 대비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7일차에 모듈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발사대 3기, 다기능 레이더 1기, 지휘 통제소 1대, 발전차 2대, 사막 위에 천궁함 포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1차에 레이더가 처음으로 가동됐습니다. 480km 반경의 사우디 영공이 모니터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휘 통제소 안에서 그 화면을 바라보며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12일차에 시스템 통합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표적기를 발사해서 추적 시험을 했습니다. 레이더가 표적기를 잡는 순간 화면에 빨간 테두리가 나타나며 자동으로 위협 등급이 부여됐습니다. 0.4초 만에 요격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14일차 실사격 시험. 사막 상공으로 표적 드론 5대가 동시에 날아올랐습니다. 다른 방향, 다른 속도, 다른 고도로 비행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을 모사한 것이었습니다. 발사. 요격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솟구쳤습니다. 흰 연기가 사막 하늘에 궤적을 그렸습니다. 굉음이 사막을 울렸습니다. 7초 뒤 5대의 표적이 전부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파편이 사막 위로 흩어져 내렸습니다. 5발 5중. 요격률 100%. 배치팀장이 돌아서서 저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차관보님, 천궁 2 시스템 1개 포대 긴급 배치 완료. 실전 배치 가능 상태입니다. 소요 기간 14일. 저는 경례를 받으며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14일. 정확히 14일 만에 실전 배치가 완료된 겁니다. 그때 맥클로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14일이라고? 불가능해. 제대로 설치도 안 하고 대충 갖다 놓은 거겠지. 맥클로린이 이 장면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맥클로린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궁 배치가 완료된 지 사흘 뒤, 저는 맥클로린에 대한 조사 결과를 왕세자에게 보고했습니다. 맥클로린이 국방장관에게 제출한 분석 보고서의 거짓이 전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고온 성능 저하 30% 주장은 실제 5% 미만이었습니다. 데이터를 6배 과장한 것이었습니다. 기동탄두 대응 불가 주장은 완전한 허위였습니다. 천궁의 적외선 종말 유도 시스템은 이미 시험에서 기동탄두, 요격에 성공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유지 보수 2주 소요 주장도 과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중동 지역의 상주 정비 거점을 UAE에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부품은 48시간 내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맥클로린이 사우디 국방부 내부에 정보원을 심어놓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비공식 아부다비 방문 일정, 한국 대표단과의 미팅 내용, 왕세자 보고 시기까지 전부 맥클로린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분노를 지난 냉정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맥클로린은 사우디 출입 금지, 해당 업체와의 신규 계약은 전면 재검토, 국방부 내부 정보 유출자는 군사법원에 회부, 왕세자의 명령은 즉각 실행됐습니다. 맥클로린에게 사우디 출입 금지 통보가 전달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맥클로린, 나야. 칼리드,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세자의 명령이야. 사우디 출입 금지야. 당신이 제출한 보고서의 허위 사실이 전부 밝혀졌어. 그리고 국방부 내부 정보 유출건도. 맥클로린이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 기회를 줘. 설명. 고온 성능 저하 30%가 실제로는 5%였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6배를 과장한 게 오해야? 그건 보수적으로 추정한 거야. 오류의 범위 아니야. 보수적 추정이 아니라 의도적 조작이야. 맥클로린. 당신은 우리 국가의 안보에 관한 결정에 거짓 정보를 흘렸어. 그것도 당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전화 너머로 맥클로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칼리드, 후회할 거야.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맥클로린, 15년 전에 당신이 처음 사우디에 왔을 때 나한테 한 말 기억나? 우리는 파트너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 그때 난 진심으로 믿었어. 하지만 당신에게 파트너란 계약서에 서명하는 손이었지. 석유 시설이 불타는 순간에도 가격을 올리려 했고, 우리가 대안을 찾으려 하자 거짓 보고서로 방해하고 협박까지 했어. 저는 한 호흡 쉬고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을 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야.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동맹이야. 하지만 당신은 미국이 아니야. 당신은 장사꾼이야. 내 나라 하늘을 장사꾼에게 맡길 순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28년간 매여있던 사슬 하나가 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맥클로린이 추방된 지 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 12분. 저는 리야드 자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방공사령부 긴급 회선이었습니다. 차관보님, 긴급 상황입니다. 후티 미사일 대규모 발사 감지됐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군용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야? 지금까지 감지된 것만 58발입니다. 추가 발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58발. 저는 차 안에서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지난번 42발도 역대 최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58발이었습니다. 후티가 모든 것을 걸고 나온 겁니다. 방공사령부 지하 벙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세르 중장과 참모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58개의 빨간 점이 아라비아 반도를 향해 빠르게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면이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패트리어트의 녹색 교전 범위 옆에 천궁의 파란색 교전 범위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4일 전에 배치된 그 시스템이 화면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세르 중장이 저를 봤습니다. 칼리드, 천궁이 제대로 작동할까? 저는 대답 대신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천궁 시스템의 상태 표시등이 전부 녹색이었습니다. 레이더 가동 중. 추적 활성화. 요격 준비 완료. 작동하고 있습니다. 58발의 구성이 보고됐습니다. 탄도미사일 24발, 순항미사일 18발, 자폭 드론 16대. 지난번과 같은 복합 공격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섞어서 방공 시스템의 처리 능력을 초과시키려는 전술이었습니다. 목표는 네 곳이었습니다. 아브카이크 정유시설, 라스타누라 석유 터미널, 리야드 킹 살만 공군기지, 그리고 담맘 해군기지. 지난번에는 패트리어트만으로 방어했습니다. 42발 중 13발만 잡았습니다. 요격률 31%, 29발이 뚫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목표 도달까지 약 8분. 벙커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천궁 시스템 자동 교전 모드 확인. 천궁 레이더 화면을 보고 있던 운용병이 보고했습니다. 58개 표적 전수 포착 완료. 위협 등급 자동 분류 완료. 교전 순서 자동 배정 완료. 소요 시간 0.8초. 0.8초. 58개 표적을 포착하고 유형을 분류하고 어떤 표적을 어떤 포대가 맡을지 결정하는데 걸린 시간이 1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 42발 공격 때 패트리어트 운용팀이 표적을 분류하고 교전 순서를 정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38초였습니다. 사람이 판단하고 입력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천궁은 0.8초 만에 그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사람이 개입할 틈도 없었습니다. 컴퓨터가 모든 것을 처리한 겁니다. 교전 범위 진입까지 90초. 나세르 중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60초.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58개의 빨간 점이 파란색 교전 범위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30초. 벙커 안 누군가가 기도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전 범위 진입. 천궁 자동 교전 개시. 화면에서 파란 선들이 동시에 뻗어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파란 선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파란 선이 동시에 빨간 점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마치 푸른 빗줄기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궁 3개 포대가 동시에 교전을 시작한 겁니다. 14일 전에 배치한 1개 포대와 이틀 전에 추가 도착한 2개 포대. 세 포대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자동으로 표적을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요격 카운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요격 확인일 2345점. 숫자가 올라가는 속도가 무서웠습니다. 8, 9, 10, 11, 12점. 빨간 점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칠판의 글씨를 지우개로 밀어내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8, 19, 20점. 패트리어트도 교전에 합류했습니다. 녹색 선이 빨간 점을 향해 뻗었습니다. 하지만 속도 차이가 선명했습니다. 천궁이 표적을 잡는 속도는 패트리어트의 3배에서 4배는 빨랐습니다. 28, 29, 30점. 자폭 드론 16대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패트리어트가 드론을 한 대도 잡지 못했습니다. 교전 범위 밖이라고 보고했었습니다. 천궁 레이더가 드론 16대를 포착했습니다. 적어도 소형 비행체 16개 추적 중. 교전 가능. 저는 모니터를 움켜잡았습니다. 교전 가능이라고?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는 고고도 탄도 미사일부터 적어도 소형 드론까지 전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무력했던 드론을 천궁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38, 39, 40점. 드론이 하나씩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화면에서 빨간 점이 계속 사라졌습니다. 48, 49, 50점. 벙커 안에서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세르 중장의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54, 55, 56점. 빨간 점이 2개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탄도미사일 2발이었습니다. 종말 단계에서 궤적을 바꾸는 기동탄도였습니다. 맥클로린이 천궁이 대응 못한다고 했던 바로 그 유형이었습니다. 기동탄도 2발 종말 궤도 변경 감지. 추적 중.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적외선 종말 유도 전원. 표적 재획득 완료. 교전. 마지막 2개의 파란 선이 빨간 점을 향해 뻗었습니다. 2초 뒤 빨간 점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1초 뒤. 화면에서 빨간 점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스크린에는 사우디 영공만 남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단 하나의 빨간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58발 전멸. 요격률 100%. 탄도미사일 24발 전멸. 순항미사일 18발 전멸. 자폭 드론 16대 전멸. 단 한 발도 사우디 영토에 닿지 않았습니다. 교전 시작부터 마지막 요격까지 걸린 시간은 94초. 1분 34초 만에 58발이 전부 공중에서 사라진 겁니다. 벙커 안에서 3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외쳤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벙커 전체가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세르 중장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60대의 거구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해냈어. 한 발도 안 뚫렸어. 저는 나세르 중장의 등을 두드리며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화면. 빨간 점 하나 없는 사우디 영공. 지난번에는 42발 중 29발이 뚫렸습니다. 석유 시설이 불탔고 공군기지가 파손됐고 하루에 3억 8천만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58발이 왔습니다. 지난번보다 16발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발도 뚫리지 않았습니다. 피해 제로, 부상자 제로, 손실 제로. 저는 그제서야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8년간 미국 무기만이 답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 58발을 전멸시키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나 만드는 나라라고 무시했던 나라가 제 나라의 하늘을 지켜낸 겁니다. 새벽 4시 왕세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하, 58발 전멸입니다. 요격률 100%. 피해 없습니다. 전화 너머로 왕세자가 깊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리드, 한국 시스템 추가 도입. 규모에 제한 두지 마. 필요한 만큼 전부 사. 전하, 예산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왕세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지킨 게 뭔지 알아? 석유 시설만이 아니야. 국민들이 잠든 하늘을 지킨 거야. 아이들이 자고 있는 집 위의 하늘을 지킨 거야. 그 하늘에 가격표를 붙일 수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왕세자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연락해. 재고 있는 거 전부 보내라고 해. 52억 달러. 사우디와 한국 사이에 체결된 방공 시스템 도입 계약의 총액이었습니다. 천궁 2 시스템 8개 포대, 발사대 64기, 요격 미사일 384발, 다기능 레이더 8기, 지휘 통제 체계 일체, 15년 유지 보수 계약, 그리고 사우디 현지 정비 거점 설립까지 포함된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사우디 방위 역사상 미국이 아닌 국가와 체결한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소식이 알려지자 중동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UAE가 추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기존 2개 포대에 4개 포대를 더해 6개 포대로 확대한다는 계약이었습니다. 카타르가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이란 위협에 대비한 독자 방공망 구축을 위해 한국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라크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라크는 독자 방공 능력이 절실했습니다. 미국 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동 방공 시장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미국 패트리어트가 지배하던 시장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새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계약 체결식이 끝난 뒤 저는 한국 배치팀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석 달 전 리야드에 처음 왔을 때 악수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잡힌 직접 장비를 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팀장님,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14일 만에 배치를 끝내고 50도 사막에서 새벽 2시까지 일하고 38명으로 미국이 200명 들여서 하는 일을 해냈잖아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나 유럽 업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배치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에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걸 조급하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거기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겁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이 실전에서 사람의 목숨을 지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편하게 잘 수도 있었지만 하루 빨리 배치를 끝내면 하루 빨리 사우디 국민들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 일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맥클로리는 우리의 위기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려 했습니다. 한국팀은 50도 사막에서 새벽까지 일하며 하루라도 빨리 배치를 끝내려 했습니다. 맥클로리는 거짓 보고서로 한국 시스템을 방해했습니다. 한국팀은 아랍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와서 우리 군인들이 쉽게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누가 파트너입니까? 28년간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치팀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배치팀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잡힌 손이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차관보님, 감사할 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가 저희를 믿어주셨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한국이 방공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드라마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배치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국은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어요. 하지만 결과로 증명합니다. 70년 전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소총 하나 못 만들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자택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2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장은 불타는 아브카이크 정유 시설의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8발을 놓친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장은 58발 전멸 후 새벽에 찍힌 사우디 영공의 레이더 화면 캡처였습니다. 빨간 점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화면이었습니다. 이 두 장의 사진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28년간 미국 무기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이 만든 것이 아니면 무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드라마나 만드는 나라라고 무시했습니다. 작은 나라, 검증 안 된 무기, 싼 건 이유가 있다고 치부했습니다. 모두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이 만든 하늘의 궁전은 미국이 30년간 지배하던 중동의 하늘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저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그 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맥클로린에게 사우디는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에게 사우디는 지켜야 할 하늘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28년간의 믿음을 14일 만에 뒤집은 겁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쏟아지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한국이 만든 레이더가 480km 밖을 내다보며 우리 아이들의 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의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빈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진짜 파트너는 위기의 가격을 올리는 자가 아니라 위기에 함께 뛰는 자다. 이것이 28년 만에 깨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든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은 오늘도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상이 아직 모르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곧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까지 사우디 국방부 차관보가 증언한 한국 천궁의 충격적인 실전 기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